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행정명령이냐면 미국도 이제 디지털 가상화폐로 가야 된다. 디지털 달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미국 주도한 CBDC 디지털 화폐를 언제쯤 갈 거냐. 정확하게 미국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항상 한 3년이나 한 5년 뒤쯤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도 디지털 화폐, 미국도 암호화폐, 블록시장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이 완전 빗나가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번 달인가요?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가 CBDC 발행한다고 한번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국은 3년에서 5년 뒤쯤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중국은 이미 중국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 미국은 하긴 할 건데 좀 3년에서 5년 뒤쯤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넘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내린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얼마 전에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렸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재무부 장관 있죠. 앨런 부르고 그 다음에 연준 있죠. 제롬 파월이죠. 연준은 제롬 파월 불러가지고 행정명령을 사인을 해줬답니다. 사인을. 그게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이제 흘러나와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렸다. 사인했다.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만들어라. 사인해버렸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라고 사인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은 반대파거든요? 앨런은 반대파고, 제롬 파월은 중간쯤 갖고 있습니다. 좀 찬성파에 가깝습니다. 제롬 파월은 찬성파고요. 앨런은 반대파거든요? 근데 앨런은 반대파인데, 앨런은 어제 또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해서 바이든이 사인했다는 인정하고요. 행정명령 받았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국가가 지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즉 앨런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디지털 달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했고,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디지털 달러 어떻게 할 거냐? 야, 그러면 리플로 할 거냐? 스텔라로 할 거냐? 어느 기반으로 할 거냐? 엄청 때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은 지금 리플이나 스텔라 이렇게 다른 체인과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고, 앨런은 국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 어제 앨런이 발표한 겁니다. 바이팀 네가 또 지어낸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이 정보 가장 빨리 가져온 겁니다. 지금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내부 자료로 알 수 있는 거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했던 이유는, 이제 보니까 바이든이 보기도 이제 가상화폐가 대세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승인을 했다는 거, 그것도 밀실에서 조용히 저끼리 모여가지고 행정명령이 사인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 딱 밖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단상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쯤 되니까 이제 슬슬 흘러나왔지만 아직도 바이든이 행정명령 사인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자 물어보잖아요. 앨런이 어제 발표했으니까. 앨런 같은 이 여자 있잖아요. 앨런 이 여자 엄청 못된 여자예요. 무조건 가상화폐 하는 애들을 다 동놈 취급하고요. 앨런이 처음 때부터 뿌리부터 끝까지 가요. 이 가상화폐 반대하는 가시나였어요. 앨런이 연준했던 애들입니다. 앨런도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지만 원래 지가 먼저 했어요. 앨런 지가 연준했단 말이에요. 지가 연준 의장이었어요. 연준 때려치고 재무부 하지 않습니까?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이나 삐등삐등합니다. 파워가. 엄청, 둘 다 파워가 삐등삐등한데, 어쨌든, 근데 앨런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달러를 그냥 디지털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앨런은 달러를 디지털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연준은 그냥 결혼 파일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결혼 파일 다 따라락 달라가가지고, 이야, 이 난리난 사건이니까 결혼 파일한테도 물어보죠. 결혼 파일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파일은 이제 걔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 기반을 만들어라, 시행해라, 준비해라, 시행해라, 만들어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동안 이런 게 전혀 없었죠. 이 사인이 노는 시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뒤쯤이나 놓을 거라고 했는데 바이든은 결정을 한 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사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연준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바로 스텝을 할 이야기 바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로 스텝을 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스텝을 코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앨런이죠. 앨런은 반대. 앨런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하는 게 반대. 이런데 뭐냐. 앨런이 가시나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앨런은. 아니, 지금 국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려고 그러면 속도도 좋아야 되고, 퍼드나노 다 좋으려면, 지금 가장 속도 좋은 게 리플하고 스텔라하고 파이 세 개거든요? 이게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 기반 자체를. 당연히 우리 크랭님이 리플이고 짜그랭이 스텔라고 막내가 파이콘이거든요. 저번에 이 영상 찍었죠. 달러 영상 말고 그 앞전 영상 보면 크랭님이 리플이고 둘째가 스텔라고 막내가 파이콘인데 삼형제거든. 삼총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한지북 세 가족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리플 만든 애가 스텔라 만들었고 스텔라 만든 애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플 만든 애가 리플 내에서 리플은 뭐냐면 은행 간의 거래를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아주 속도 좋고 SCP 기판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스텔라는 빠져나와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더 중점으로 만든 게 빠져나와서 하는 게 스텔라고, 근데 리플 만든 사람이나 스텔라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 만든 사람이 리플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빠져나와 버리고 그 다음에 스텔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는 스텔라 기반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어서 독립해갖고 우리는 파이콘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합의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저번인가요?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 CBDC 발행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CBDC 발행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또 만약에 CBDC를 발행하면 리플로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냐면 리플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또 그쯤 됐을 때 미국 의회에서 스텔라 CEO를 불러와갖고, 스텔라 CEO가 지금 있잖아요. 2명인데 남자가 걔 이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도 있어요. 여자를 불러가가지고 스텔라에 대해서 속도나 너것들이 뭔지 조사하는 거죠. 그때 느낌이 이제 스텔라가 잘하면 미국이 가상화폐를 만들게 되면 스텔라 기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렴풋이 이렇게 낚싯밥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리플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리플이 선택되면 미국이 리플을 선택하게 되면 가상화폐 디지털 미국 달러를 리플하고 연결시킨다는 거거든요. 연준에서는 고려 중이고, 앨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예 따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로 만드는 쪽에 비중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앨런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하고 연관시켜갖고 달러가 만들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서 앨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앨런은 재무부 장관이고 연준은 그거잖아요. 연준하고 앨런하고 맞는 책무가 좀 다릅니다. 재무부가 좀 더 파워 좋죠. 이쪽은 가상화폐를 만들게 되면 앨런 역할이 앨런 파워가 또 좀 더 좋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이거 디지털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거는 이게 한 달도 안 된 얼마 전 소식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흘러나와서
알게 되는 거고, 앨런은 어제 발표했다는 거. 그동안 입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죠. 앨런이 이때까지 앨런 재무부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소문만 무성했지. 그런데 앨런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미국의 디지털 가상화폐를 이제 추진하는데, 그럼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해서 하는 거는 자기는 반대다 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어서 그거를 달러화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듯이 디지털 달러도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달러로 이제 만들겠다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은행에서 CBTC 찍는다는 영상 찍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조회수 1만 회 이상 나왔던 그 정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달 안에 사이에 세상이 또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3년, 5년 뒤쯤이나 미국이 쫓아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미국 바이든 사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왜 사인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이번에 중국이 올림픽까지 하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 최초로 이제 선보이게 하고 이미 실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뭐냐면 신용카드 세계 시절이 없었대요. 중국은 원래 좀 공산당이고 뗀놈들 애들 못 사는 애들이잖아요. 지금도 1만 달러 간 넘었는데 뭐가 힘주는 애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정서가 선진국 정서가 아닌데, 어쨌든 중국은 처음에 다 이제 껄베이 애들이 이제 1만 달러도 안 된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카드도 없는, 신용사회도 없는, 계좌도 없는 이런 세계였어요. 정말 못 사는 그런 애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제주시장에 전 세계 묶고 난 다음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신용사회로 바꿔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계좌도 다 터주고 신용카드도 많이 국민들이 신용카드 만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건데, 중국은 머리에 그러니까 잔대가리를 쓴 거죠. 특히 알리바바하고 알리바바에서 페이 만들어, 그 다음 위챗에서 페이 만들어가지고, 알리페이인가 위챗페이 2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걸로 대체해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냥 핸드폰 들고 다 결제하는 걸로 된 겁니다. 중국 거지는 핸드폰으로 돈을 받는데요. 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중국 거지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돈 달라면 핸드폰으로 찍찍해요. 돈 받는다 그러면, 그럼 핸드폰 들고 가고, 빵 사먹고, 국수 사먹었죠. 거지까지도 그렇게 한답니다. 거지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중국 사회 자체가. 신용카드 세계가 아니고 바로 디지털 세계로 넘어온 거죠. 운 좋게. 그러니까 요때 중국 정부에서 잔대가리를 굴리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위챗이나 알리페이 같은 경우가, 아니, 저거는 개인이 만든 거잖아. 그냥 알리바바가 만들고 위챗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부 누가 갖고 있어? 그리고 있잖아요. 알리 만든 놈이나 알리바바 만든 위챗 만든 놈, 걔가 갖고 있잖아요. 그 새끼 잡아들여! 이럴 거 아닙니까? 그만 잡아들여. 야, 너희들 이제 안 되겠어.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희들 좀 자중해. 알겠어? 너 설치면 이제 죽는다. 하고 위안화를 만들고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되는데, 또 반대하는 데는 누구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파이코인이나 이런 게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너가 중국 내에서는 파이코인 못해. 비트코인 못해. 중국 내 못합니다. 채굴 금지입니다. 다 때렸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것만. 그래도 이제 중국 저번에 난리 난 거 아닌가. 중국 애들이 할 수 있는, 핸드폰에 살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가상화폐 말고는 중국은 다 불법입니다. 현재. 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잡히면 다 징역사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자기 걸로 가겠다는 거. 국가가 딱 주도해갖고 레이더망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빠르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는 옆에서 중국 하는 걸 살아보니까 저거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가상화폐 뒤떨어진다 하지만 두 번째로 빠르게 국가가 주도한 디지털 화폐를 이미 준비했고 이미 실행도 하고 그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중국이 하니까 아마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 위에 삼성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끼리 모여가지고 야 저거 될라나 이렇게 하고 있었고, 미국도 아이고 저거 저 세상이 골라면 저렇게, 그렇다고 달러를 어떻게, 그 종이돈 달러를 어떻게, 기축통화 달러를 이걸 디지털로 어떻게 바꾸더라도 좀 천천히 바꾸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인해버린 거였죠. 그만큼 디지털 세계로, 디지털 가상화폐 세계로 빨리 넘어온다, 빨리 넘어올 시기가 왔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피부로 느끼셔야 되고, 이런 세상의 변화가 팍팍팍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언제쯤 올지도 모른다. 10년, 20년 뒤에 올지 너무 설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데요. 뭐만 안 돼 있느냐면, 지금은 5G, 4G, 5G 아닙니까? 5G는 중국에서 먼저 했고요. 4G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5G를 한번 막았죠. 트럼프가 중국 제재하면서 5G를 한번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5G를 못 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5G를 다 따라잡아가지고 우리나라 5G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성공 관건은 6G하고 7G입니다. 7G. 6G나 7G를 가야지만 메타버스 세계가 오는 거니까, 메타버스 그 전에 구축을 하고요. 메타버스는 전체적으로 구축을 그 전에 구축해야 되고, 결정타는 6G나 7G가 나타나야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 4G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가상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실시간은 그래프 딱딱딱딱딱딱 피서로 전부 다 쌓아줘야 되고, 또 앞에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죠. 앞에 뭐 하나 탁 쓰고 이러면 갑자기 한경이 팍 나타나가지고, 실제하고 가상하고 완전히 다를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려면 6G, 7G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넘어가려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 우리 지금 더 마르스 코인 같은 경우 왜 그래픽이 그렇게 개판이냐면요. 그런 거 그렇게 구현해가지고 가상화폐를 만드는 건 지금 불가능하니까 전부 다 메타버스 가상화폐가 전부 다 그래픽이 개판인 겁니다. 지금 유명한 가상화폐 메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실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포하죠. 회의실에서 우리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메타 세계 해야 할 거야. 그래픽 보십시오. 다 개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 그래픽을 못 받쳐주고, 그럼 아니 지금 얼마나 그래픽 좋은 게 많은데, 예를 들어 게임 중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얼마나 실생활 저는 그래픽이 좋습니까? 그런 그래픽 엔진을 갖고 와서 쓰면 되지 않느냐. 검은 사막도 자체 엔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엔진을 갖고 있죠. 그러면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게임이니까 속도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 속도 때문에 그 정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가상세계에서는 그 속도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6G, 7G가 받쳐줘야지만은 그런 그래픽을 받쳐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래픽만 빼놓고 다 하자는 시적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세계는 그래픽만 빼고 다 하자는 겁니다. 저거 내가 메타버스 이거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까지 약간 이야기해 드렸고요. 결론만 짓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결정할지는 몰랐어요. 저도 한 3년, 5년 뒤로 다 전문가들도 미국 달러가 미국 달러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로 만들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한 달 안에 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이든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달러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로 만들어라고 사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조사에 되고, 미국 앨런하고 결혼 파월하고 뒤비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몰래 하다가 이제 들킨 겁니다. 들키니까 어제 앨런이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동안 리플로 할 수도 있다는 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리플입니까? 리플값 그때 앨런이 어제 리플이라 했으면 리플값 완전 초급등 했을 겁니다. 아마 2000% 떴을지도 모릅니다. 값이.
근데 앨런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할 거야 이랬습니다. 앨런은. 이거냐면 달러니까 달러 패권이라는 게 있잖아. 달러 패권. 달러의 패권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달러는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거든요. 최고의 발명품이다. 뭐 그냥 그 코로나보다 더해요. 코로나 같은 녀석이에요. 달러가. 맞네. 달러가 근데 코로나 같은 녀석입니다. 죽지도 않고 하여튼간에 이마 이거 아이고 징한 어쨌든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 마무리하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소식이죠. 우리 파이코인을 하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디지털 가상화폐 시절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오겠구나. 더 빨리 오겠구나. 더 빨리 우리가 생태계 조성을 이렇게 이제 달러가 이렇게 설치기 전에 빨리 몰래 제가 어제 달러랑 그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린 달러를 항상 견제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설치기 전에 빨리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리 잡는 거 달러한테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 들켰을 때 우리가 달러를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건들지를 못해. 정말 저거, 달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진이 못 건드리는 있잖아. 일진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데, 일진하고 붙지는 않는 거죠. 달러는 그 일진 있는 애들 있잖아요. 똘말, 7, 8명 돌아다니는, 싸움 못 하는데, 그 옷만 이상한 옷 입고, 뭐, 걸음걸이만 이상한 애들이 달러들인데, 나는 이제 조용히 책상에 공부하고 옷도 잘 입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콘을 그렇게 보면 돼요. 내실을 잘 다져가지고, 달러가 시비 걸었을 때, 못 걸 정도, 무서워. 그러면 왠지 싸움 잘할 것 같으니까 꼬라지 씩 내리고 야 가자 하면서 달러가 싹 가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자리 잡아놓으면 보면 충분히 우리 파이콘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이콘 성공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상장되지 않습니까? 상장 초반 가격에서 거의 결정납니다. 여러분 재수없는 말 하는 애들, 막 똥값 같은 이야기 하는 애들인데, 우리 파이콘은 망해라고 씨 뿌리는 나쁜 놈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이콘이 첫 스타트 때 값이 좋게 자리 잡히잖아요. 그러면 탄 되도록 합니다. 탄 되도록. 파이콘이 결정판은 뭐냐면, 첫 상장했을 때 있잖아요. 이 가격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놓았을 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처음 놓았을 때, 이게 괜찮은 값의 형성이 좀 빨리 만들어줘야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모아서 실생을 쓸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초반에 정말 이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되면 다 치고 떠난 맘만 골수 팬들만 빼고 그러면 결정판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고민하는 게 니콜라스입니다. 이미 승패는 거의 다 났다. 우리가 초반에 나갈 이 조절만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니콜라스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제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락업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요. 그 다음 KYC 신경 쓰는 거는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 지금 한국에서 노도 많이 깔아주는 것도 보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IT 최고의 강국이고 인터넷 최고로 좋지 않습니까? 중국 떼놈들 언제 저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이상한 짓 할지 모르고 언제 지금 노도 다 철폐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기감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파이콘 인정하지 않는 거. 중국 그 정부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야 너도 다 거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찾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노드로 돌릴 수 있는 나라 한국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노드를 특히나 300명밖에 없었는데 좀 몇천 명까지 해줘.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해줄 것 같으니까 노드 선정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노드 이야기 할 때 엊그제 업데이트 발표 때 노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그런데 번역 중에 잘 보면 어떻게 노드만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베리 두 번 말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노드의 중요성을 충분히 두 번 강조해서 되어 있습니다. 노드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니콜라스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노드도 하시고 자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사인할 줄이야. 이걸 한 달 전에 제가 말할 때까지만 해도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게 벌써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잘 준비하고 달러를 잘 견제하면서 우리 파이코인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파이코인 재뿌리는 애들 좀 무시하시고 초반에 상장됐을 때 상장가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계 조성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KYC 통과하신 분들끼리 1대1 거래한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뭐 장터에 올린다든지 어떻게 뭐 우리 당근에다가도 올리시고 어쨌든 생태계 거래되는 모습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 금액도 한 10만 원 선에서 맞춰서 거래하는 게 많이 형성되면 파이코인은 망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랑 모두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